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소프트 빅데이터 분석팀장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별일 없으시죠? 네, 저는 예. 뭐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예. 저도 진짜 건강한 사람인데, 요즘 진짜 과로를 했나 봐요. 저 괜히 그래도 혹시 일본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 걱정을 했는데. 좀 제발 좀. 다른 분들도 예.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비입니다. 네.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체력이 네. 확실히 떨어진 게, 워낙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방송을 하고 뭐 다른 일정도 많다 보니까 좀 쉬지를 못했는데 그게 여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독감에 걸려서 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틀 동안, 뭐 여담인데 이틀 동안 집에서 격리 수용이 돼가지고 하루에 잠을 한 16시간 정도 잤어요. 계속. 그래 생각보다 많이 빨리 좋아지신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네.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미플루가 먹는 약이 있고 링거가 있는데 네. 링거가 훨씬 더 빠르대요, 효과가. 네. 먹는 거보다. 그래서 먹는 건 5일 동안 먹어야 되고 링거는 이틀 정도, 바로 맞고 이틀 정도 지나면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닌데 전염성은 이제 좀 떨어진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과로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길 바라고요. 자, 지난주 주요 키워드 한번 먼저 살펴보죠. 네,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뭐 대표라고 얘기했던 건 아무래도 한국당 대표, 황교안 대표 얘기고요. 예. 갑자기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어휘 보이실 거예요. 이제 김건모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성폭행 의혹으로 났었던 것들이고 다른 이슈들 뭐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한국당도 원내대표가 다시 선출됐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비슷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슈 탑 10 한번 볼까, 지난주에? 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농성했었던 것들 그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와 관련해서 무리수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여론적으로 좀 확산이 됐습니다. 저게 아마 공소장 관련해서 공소장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뭐 이제 그런 말들이 기사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오늘 다룰 거니까 일단 다시 말씀드리고요.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공소장 관련해서도 이제 단순히 이제 검찰 쪽 얘기가 아니라 뭐 판사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EBS 같은 경우가 이제 팽수로 쌓은 그런 명성이나 평판이 조금 무너지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저게 이제 보니아니 사건이죠. 미성년 출연자의 폭행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분매운동 관련된 것들이 효과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스시마 관광이 안 들어오니까 뭐 긴급 지원했다는 내용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됐고요. 그리고 김우중 전 대우회장 별세한 내용 그리고 경찰이 또 울산 고래고기 사건 다시 재조사하겠다. 뭐 검사까지 당시 문제 있었던 검사 재조사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의 강경한 대미 협상 자세도 핫 이슈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박항서 효과 관련된 것들이 뭐 성적과 더불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의 박항서 효과도 오늘 다뤄보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 수사 관련해서 뭐 어떤 내용을 좀 조사를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가 공소 내용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런 것도 이슈였었고 그리고 재판에서도 검찰을 비판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좀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다루면서 이런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네이버랑 다음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같은 기사,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12월 10일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정경심 재판부 검찰 자꾸 그러면 퇴정 법정서 공개 경고 왜라는 이런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네이버와 다음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는데 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네이버 댓글인데 여기 네이버는 이제 해당 기사에서 2,354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무래도 판사라는 것들, 사법부, 재판부가 굉장히 이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네이버에서는 판사와 재판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또 이제 의미 네트워크를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개혁의 대상을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그 사법부와 법원에 대해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판사가 잘못되었다라는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판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그런 어휘랑 비교적 강한 의미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실제로 또 가장 많은 5천여 개 정도의 공감 댓글을 받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법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너무 본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3,127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댓글 역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좀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나 현 정부 정경심 교수 측에 좀 비판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호적인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검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재판부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문제다. 문제다. 네. 비판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재판부, 사법부 지금 개혁해야 된다. 지금 네네.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고 지금 네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여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순간 헷갈리고 네네. 왜 네이버 네티즌들은 재판부 사법개혁을 얘기하지? 네. 이렇게 순간 아무래도 헷갈려서. 네이버는 이제 예. 정부에 좀 반대되는 현재 네. 정부 이런 성향이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군요. 다음 그 댓글을 보게 되면 완전히 예, 예. 또 다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예, 다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 이제 2배 가량 많은 4,832개 정도 나왔습니다. 예, 예. 같은 기사지만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다음이 그 반응이 2배 정도 많이 났다 이렇게 예, 볼 수가 기사 있겠고. 제목이 중앙일보가 쓴 네네. 정경심 재판부 땡땡 가로 검찰 자꾸 그러면 퇴정 네. 법정서 공개 경고 왜 이거죠? 네, 예. 그겁니다. 그거고 이렇게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 판사가 있었는데 저기는 거의 판사가 굉장히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언급되지 않고 검찰과 그리고 검찰을 비난하는 어휘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언론과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의미 네트워크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방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개혁에 붙어 있는 게 사법부와 재판부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게요. 개혁에 붙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검찰과 언론입니다. 네, 그렇게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네요. 것들 알고 있고, 예, 예. 그래서 개혁과 재판부는 여기서는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있는 네티즌들은 뭐 사법부나 뭐 재판부 개혁 이런 얘기 거의 안 난다고 보시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기레기와 떡검 이런 것들이 연관으로 나타나고, 그러네요. 다른 그 검찰에 대한 비난적인 어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7시 방향에 주황색에 보면은 떡검 기레기 기사. 네네. 그래서 기레기가 기사로 떡검 검찰한테 네네, 그런 식이 많습니다. 거래를 했다. 그게 뭐 왜 이런 그러냐면 거죠. 이제 36,000개 정도로 이제 공감도 가장 많은데, 그러니까 네이버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다음은 네이버에 비해서 댓글도 2배 가량 많고 공감도 이제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은 공감 댓글이 뭐냐면 그동안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한 것이 허구였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가장 이제 댓글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000개 넘는 이런 공감을 받은 댓글 역시 내용이 뭐냐면 검찰의 소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음 댓글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극명하게 갈리네요. 한쪽은 네네. 법원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검찰이 문제다라고 문제다. 얘기하고. 네. 모처럼 좀 극명하게 네. 많이 반대되는 내용이 언제부터 네이버하고 다음은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나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분석을 시작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전에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그 네티즌들이 모이는 방향성을 확실히 이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전 정권에서부터 네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성향이 나오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는 아주 완벽하게 극명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진짜로. 점점 더 그쪽으로 이제 나뉘어서 나타나고 있고, 뭐 반응들 숫자도 이제 막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불편한가 봐요.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이 안 맞는 댓글들을 보면 네네. 불편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에 가면서 자기와 비슷한 정치적 네네. 성향의 댓글들을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편해지면서 오히려 약간 이 유유상종과 그런 필리 효과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공유하는 방식이 소셜 미디어 매체에 대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뭐 그 카카오톡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뭐 공유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포털에 있는 것들을 긁어서 가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그 포털에서 더 활성화돼서 댓글이 나타나는 그런 영상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이슈를 볼까요? 네. EBS의 본의 한의 문제. 네. 이게 좀 이 사건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EBS의 본의 아니라고 해서 이제 좀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굉장히 또 EBS에서 약간 예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그 이하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미성년 출연자, 여성 출연자가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 이전 출연자 같은 경우에도 이수민 씨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본의 아니 진행을 잘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 출연자들에 대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돌 여자 그룹에서도 굉장히 어린 친구, 미성년 친구가 이제 이걸 사회를 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진행을 보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고 그런데 이제 남성 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좀 3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 출연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그맨들이죠. 네네 개그맨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자기 딴에는 이제 부드럽게 뭐 너무 친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폭행 가볍게 뭐 이렇게 뭐 소리로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한 네티즌들이 어떻게 미성년 여성을 그렇게 폭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전에 있었던 동영상들도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발언들을 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성적인 농담 비슷한 내용들을 했었던 것들 욕설까지도 드러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그날 EBS에서 네. 사과를 2차례 하다가 그래도 여론이 진정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잠정 폐지한다. 네, 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죠. 예, 그렇게 잠정 폐지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EBS가 사실 굉장히 좀 상한가라고 할까. 그러니까 막 펭수나 이런 것들이나 새로운 그런 시도들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을 얻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대응,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잘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작진의 사과 형식도 좀 좋지 않았고, 그 당시 초기에 그 대응하는 메시지들이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굉장히 더 이제 기름 부은 듯 여론에 기름 부은 듯한 효과가 나타나서 많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발들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그 사건은 진행이 됐고, 자 이제 네티즌 우리 포털의 댓글들 여론을 좀 보겠습니다. 네. 2,000여 개 정도를 이제 살펴봤는데 핵심 키워드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해자들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작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방송 EBS와 프로그램 진행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어휘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미 네트워크를 보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미성년자 출연자죠. 근데 그분에게, 그러니까 성희롱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욕설했던 것,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었던 점, 이런 게 이제 그걸 이제 장난이라고 이제 제작진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파란색 12시 라인을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하나를 이제 짚고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인데 장난이라고 치부한 제작진들의 그런 대응, 변명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또 이어지면서 실제 프로그램 폐지로도 잠정 폐지로 이어지게 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여러 가지 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 외에도 이제 댓글에 쓰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이제 미성년 여성 출연자가 폭행에 가까운 이런 것까지 당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남녀 편가르기로 보는 것들이 좀 시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페미니즘적으로 공격한 거 아니냐, 얘네들끼리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좀 댓글들도 일부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11시 쪽에 청록색 그게 이제 그런 거 네, 여성 연예인 뭐 페미니즘 뭐 이런 라스테린 이것도 같이 묶여 있네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그런 성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근데 이게 저도 몰라서 좀 찾아봤더니 약간 실제 논쟁이 있더라고요.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스테린 뭐 소독이라는 리스테린 상표명입니다. 상표명인데 이거를 뭐 업소에서 쓰는 용어다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용어 쓰지 않는다라고 여기에서 또 뭐 반박이 되면서 이거를 일부 여기에서 그래서 페미니즘 뭐 여성이 묶인 게 일부 잘 모르는 여자들이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이런 뭐 논쟁적인 게 있어서 아마 요게
반영이 된 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분홍색 아예 6시 쪽에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폐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실제로 있네요. 보도 내용 자체가 이제 예, 프로그램 예. 잠정 폐지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 그런 예. 게 반영된 것도 있고 그 의견 자체도 이제 프로그램 폐지해야 된다는 내용들도 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거는 좀 긍정적인 간만에 네네, 긍정적인 좀 사건. 예. 가벼우기도 하고 그런 예, 내용들을 좀 기대가 바꿔봤습니다. 됩니다. 너무 맨날 우울하고 싸우는 네, 것만 나오니까 네네. 좀 긍정적인 뉴스도 좀 보고 싶어요. 네네. 박항서 감독이 네네.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우승을 했다. 60년 만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야, 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최근에 저도 이제 이 사건, 이걸 설명하는 뉴스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만큼 즐거워하는 소식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제 네. 뉴스에서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체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저는 그 현상이 꼭 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뽕이 차오른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좀 우리에게도 좀 감정적으로 무언가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22세 이하 대표팀입니다. 이게 성인 대표팀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올림픽 대표 같은 거겠죠. 이제 그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 60년 만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통일 이후로는 베트남 통일 이후는 처음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 댓글들이 굉장히 칭송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베트남에 있는 박항서 감독이고 그 행위 이런 것들이 말로 애국이고 국위 선양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영웅시하는 그런 긍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다 긍정적인데 박자와 항자 사이에 있는 제약은 뭡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제 왜 댓글들이 항상 이런가를 보여드리는데 그런 댓글들만 있지는 않거든요. 의미 네트워크를 보게 돼도 나오는데 이게 대체로는 그 박항서 감독이 영웅이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축구와 무관한 내용들도 사실 댓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괜히 이제 베트남 얘기하다가 중국보다도 베트남이 기업 환경하기 좋다, 일로 가야 된다. 요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인데 박항서는 여기다가 자유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만세라고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댓글이 실리거나 혹은 여기다 갑자기 이제 박항서는 이렇게 애국하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라는 단어가 네, 재앙이라는 게 그 문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재앙이에요, 대통령 얘기하는 표현으로 이게 생각보다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이제 댓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진짜 네이버 댓글을 하다 보면 이게 일부러 이걸 계속 누군가 집어넣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제 모든 댓글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서도 이제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사,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정치하고 아무런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욕을 하는 사람들이 포털에 지금 있다라는 굉장히 게 많이 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참 집요하네요. 그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기승전 다음에 다 무조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뭐만 안 되면은 뭐 막 스포츠가 안 돼도 그때 막 노무현 때문이다. 그런 거 일종의 막 놀이처럼 사실 유행을 하긴 했어요. 그게 딱 떠오릅니다 지금.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오늘부터는 주요 포털의 화제 랭킹 뉴스. 랭킹 뉴스는 이제 많이 본 뉴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랭킹 뉴스에서 수집을 해서 이제 이걸 이제까지 분석을 하는 게 이렇게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랑 다음 아까도 첫 이슈에서도 봤듯이 그게 좀 대립되는 경우 그리고 왜 네이버에서만 뜨고 다음에는 안 떴지? 뭐 이렇게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각각 포털이 진보와 보수의 리트머스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그런 가정하에서 그 차이가 나는 뉴스들을 살펴보는 걸 좀 따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네이버와 다음에 랭킹 뉴스가 뭐가 다른지. 오늘 오전 10시 정도에 이제 기사가 나왔고, 원래는 어제 새벽에 나왔지만, 이제 다시 오늘 오전 10시에 그 이슈가 되었었던 기사들인데,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낙연 총리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북한의 그런 선전 매체죠. 근데 그것을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내용이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음. 단독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독 특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단독을 나가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왜 김정은이랑 뭐 트위터가 팔로우하고 있으면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공직자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팔로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계정처럼 써서. 네.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네. 이게 페이스북인가요? 아니면 트위터인가요? 네. 트위터를 계정을 팔로우하는 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조선일보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사실은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 네이버의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뉴스 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언론사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이게 끄집어내서 요거는 이제 메인 같은 데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네이버만 훑어보던 사람들도 이게 뭐지 하고서 클릭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픽이 되는 건데, 네이버에 있는 조선일보는 이 기사 우리 픽 이렇게 해서 딱 한 거죠. 그랬더니 10시에 그 수많은 분들이 막 여기 난리가 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7,500개, 제가 나오기 전까지 봤던 게 7,500개 정도의 이 기사에만 달렸고, 화나요가 이 당시만 해도 15,000개가 이제 넘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뉴스로 처리되면서 네티즌들의 감정을 엄청 끌어낸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웃긴 것은 조선일보 단독이잖아요. 네네. 그럼 조선일보밖에 몰랐다는 건데 왜 논란입니까? 논란을 본인들이 단독을 쓰면서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픽해서 이렇게 픽해가지고. 이거 해서 보여줄게라고 이렇게 한. 아무도 몰랐는데 조선일보가 단독 이렇게 씀으로써 논란을 만들어낸 다음에 제목에 논란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메인에다 이렇게 확 해주면은 이제 몰랐지만 논란. 내가 생각하기에 논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다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안 올라옵니다. 이게 다음에는 아예 안 올라와요. 다음에는 이게 다음도 같은 랭킹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혹은 막 댓글을 많이 달면 다음에서는 가는데 다음에서는 이 기사가 중요하게 안 달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보면 지금 몇 개 올라왔는지 모르고 제가 아까 나올 때까지 한 4시경까지 확인했을 때도 댓글이 15개 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인데 똑같은 조선일보의 기사. 아까 보게 되면 중앙일보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기사는 한쪽은 오히려 다음이 2배가량 많고 공감 수도 훨씬 많았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사임에 조선일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는 댓글이 겨우 15개 정도가 불과할 정도로 거의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좀 우리 박사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민족끼리 팔로우하면 안 됩니까? 저도 그게 원래 본래 사이트는 이제 어쨌든 저희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는 차단을 해놨지만 이게 트위터 같은 데에서는 그게 차단이 안 되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조평통에 있는 메시지, 선전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예전에 무슨 간첩들이 막 이렇게 선전해서 우리가 사상적으로 막 감화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것들도 아니고, 사실 우리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한데 그것들을 이렇게 막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팔로우했다고 해서 그게 마치 어떻게 큰 문제인 것처럼 되는 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의아하긴 한데, 아니 북한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 관계자들, 고위직들에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제가 그래서 댓글들의 내용이 뭔가 해가지고 그 네이버에 있는 댓글들을 다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6,600개 넘는 네이버 댓글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IDF라고 하는 이제 안 나온 거 말고 TF 텀프리 것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것들 어휘들만 찾아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아무래도 빨갱이입니다. 빨갱이가 1325회가 등장을 하고 있고, 댓글 중에서. 그리고 북한이 748회, 그리고 간첩이 701회, 좌파가 345회, 종북이 329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홍어처럼 이제 어떤 맥락에서 쓰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 87회, 전라도가 왜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또 그렇게 불필요하게 언급된 게 176회 정도가 이렇게 여기에 댓글에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문제라면
국정원에서도 이거 보면 안 돼. 우리 비서끼리 돼 있는 내용들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보면 문제라고 된다면 사실은 그러면 어떤 공직자가 우리는 봐도 되는 공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직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으로 먹고 살지 조선일보 참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피플라이 소프트의 빅데이터 분석팀장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